사진보다 실물이 낫지 않나요? 네,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국민의힘 엄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우리의 강원도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묶여있던 우리 강원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앞으로 남은 기간 자치도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특별자치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태 수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해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 황태국입니다. 황태 중에서도 강원도 인제산을 으뜸으로 치는데 요즘 이곳 황태 업체들 수심이 깊다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개전 3년을 맞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명태 수백 마리가 덕대에 걸려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하나같이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러시아산이 아닌 미국 명태인데 미국산은 몸통만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 금지 조처로 황태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산 명태를 수입해 가공하는 겁니다. 품질이 좀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는 데에 비해서 또 단가는 또 올라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더구나 미국산은 물량도 부족해 생산량까지 줄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황태를 말리는 덕장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인해 덕장마저 줄어든 상태입니다. 창고에는 미국 수출이 막힌 황태가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실제 한 해 10억 원에 이르던 강원도 인제의 황태 수출액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제군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황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가공 작업하는데 1년에 인건비로 몇십억이 나가던 것들이 전쟁이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호주나 베트남 등 다른 판로 개척을 모색 중인 황태업계는 최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국장님.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황태 재고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로 인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별다른 대안이나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이 황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강원 명태산업 광역 특구를 중심으로 가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홍보 지원 등 최근 5개년간 5개 분야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제군에는 네. 최근 들어서 3개 사업에 5,900만 원을 24년, 25년 2개년간 지원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제군의 지금 이런 사업 내지는 또 우리 강원도의 사업 몇 가지를 말씀 주셨지만 황태 우리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례적으로 좀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인제군에선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황태 축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라도 황태 관련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장기화가 돼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수출 체질 개선이나 내수 진작에 별다른 대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 우리 알래스카산 명태 원료로 예. 우리 러시아산 명태를 대체하고 또 최근 들어서 베트남이나 호주 쪽에 신규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수출 지원 사업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황태 생산 관계자들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면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2월에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면담이 전부이고 또 지난 4월 달에 우리 지사님과의 면담도 사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2월에 논의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죠? 수산물 수출국 확대 및 내수 소비 촉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된 대러 제재에 따른 황태 수출국 확대와 내수 소비를 위한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럼 현인 그 논의된 바와 같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전시회 및 박람회에 네, 참가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입점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인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사업으로 해외 인증 마크 획득이라든가 네네. 수출용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그 우리 황태 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이 사이에 중국의 저가 황태들이 공세를 펼치고 우리 한국산 황태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국산 저가 황태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인제 명품인 황태로 판매가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유통 질서 이런 확립에 대한 어떤 계도 캠페인을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하셨죠? 네, 6월 9일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강릉, 속초 이쪽으로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함께 하셨나요? 네, 강릉시 할 때는 함께 했었고요. 예. 속초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그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용대리 황태가 중국산 제품으로 둔갑해서 나온 상품들을 볼 수 있었죠?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용대리 거를 네. 별도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구분이 안 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쉽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용대 황태 관계자들도 이제 속초에서 캠페인 할 때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속초 시장 그 중앙시장에서 황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중국산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상인들은 정말 억울하고 그 1년 동안 땀 흘려서 황태 농가분들이 막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산으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 순수 인제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이제야말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계도 캠페인을 하시고요. 가공 표시제 의무화 이런 거 이거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 지난 2월, 3월 거쳐서 우리 인제군의 수출협회장님과 한 4차례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 네. 제 항태 지리적 표시제를 좀 표시해달라는 말씀을 맞아요. 하고 네.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품도 우수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 4월에 식품안전처하고 농림부를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해양수산부와 수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협의해서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많은 수산업계가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처럼 원료 수급의 다변화도 좀 도입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한 우리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알래스카, 일본, 방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등 다른 명태 산지와 협력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황태는 단순한 수산 가공품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기후와 전통 가공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문화적 자산이자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이번 대러 제재 상황이라는 단기적인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급망의 다변화,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황태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향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황태 산업을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현안 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농정국장 석승균입니다. 네, 국장님 퇴직은 언제이시죠? 예, 저 아마 연말까지 근무할 아이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도정 농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저 기사가 언제 보도됐는지 알고 계시죠? 네, 예, 언제 보도됐어요? 예. 날짜 보고 이제 뭐 컨닝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올해 이게 5월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농촌이 초고령화로 진입한 지는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매년 이렇게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농기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고령 영농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 제가 22년부터 2년간 고령 영농인들의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 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3년간 총 351건에서 연평균 120건에 달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관련된 사고들입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상당수가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정에서 고령 영농인들의 농번기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비를 지원해주는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한 70세 이상을 하다가 네. 최근에 개정을 해서 또 우리 65세까지도 도에서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단가 면적은 뭐 경운 뭐 하고 로터리 지나는 그런 비용을 해서 네. 한 시발당 네. 한 10만 5천 원 정도 책정해서 면적에 지원을- 관계없이요. 면적은 현재는 1헥타 미만까지만 소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고령 영농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에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선 한 해 가을 거지도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일손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홍천에선 협동조합으로 모인 청년 농부들이 고령 농업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며 농촌의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승 기자입니다. 잘 여문 벼가 고개를 숙여 황금빛 들판을 이뤘습니다. 쉴 새 없이 논으로 가는 콤바인 운전자는 일손을 보태러 온 청년 귀농인입니다. 수확기마다 일손을 못 구해 애를 태웠던 논주인에겐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혼자 하면 사흘 걸릴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농사를 그만둬야 될 수 있겠던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주변 농가를 찾아다니는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귀농인들이 모여 만든 청년 농업인 협동조합원들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농사를 짓다가 농번기가 되면 고령과 장애인, 여성 농가를 찾아 농사일을 돕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가 작업을 한 후에도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달려와주고 손도 빨라 농가 호응도 좋습니다. 영농 대행 비용은 3.3제곱미터에 500원인데 절반은 홍천군이 지원해 농민 부담도 적습니다. 올해만 농가 150곳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지역에서 다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도 기계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이 현장으로 바로바로 처리해 주니까 농가분들은 반응이 매우 좋고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청년 농업인 협동조합의 영농 대행은 고령 농민에게는 반가운 일손이,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나왔듯이 바로 영농 대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물론 계절 근로자도 고령 농촌 사회에선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기계를 다루고 고령 영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영농 대행 서비스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영농 대행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아마 6개 시군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처럼 민간 업체가 위탁하거나 군이 직영하거나 또 농협이 대행하거나 하는 형태로 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제, 화천, 홍천 등 6개 시군에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어느덧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시행 주체인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60%가 넘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 수칙 홍보, 기술 교육 확대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고령 농업인들께는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영농 대행 서비스 사업 같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더욱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도에서 하는 거는 뭐 예산 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2,000헥타 분을 시군에서 나눠줘서 그 예산이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산 제약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하고 예산이죠. 있는 예.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대 발전시킨다면은 예.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델들을 수용하고 하면은 아마 18개 시군으로 공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산 문제라는 얘기죠. 네, 본 의원이 다소 아쉬운 점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강원도 농업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최고령화를 진입한 우리 농업 현장에 고령 영농인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틀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고 다변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니 뭐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특히나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우선순위로 배정해주고 이런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18개 시군 모두가 고령 농업인 영농 대행 사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 이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네. 빨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할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또 예산 부서와 또 협의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18개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연 설명을 더하면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대행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의 세대 교체와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경험과 노하우, 청년 농업인의 최신 기술과 체력 이것을 결합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컨트롤 타워가 거창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군과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나 함께 도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네. 어쨌든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건데 방문을 좀 현장에 방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중앙부처와 협조를 통해 영농대행지행 정책을 우리 그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아주 부단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판단해서 뭐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경제국 수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보신 바로는 지금 경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 때문에 네. 미국 수출량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수출 지역 다변화하고 품목 다변화가 있고요. 네. 대내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리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현안이고 또 해결해야 될 난제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춘천 명동의 대표 상점가입니다. 한 집 걸러 한 집 골로 임대 안내가 걸려 있습니다. 이 상점은 8달이나 비어 있습니다. 월세를 수십만 원씩 깎아도 임대 문의조차 없습니다. 임대인분들이 그 한 50만 원 정도씩 낮춰도 지금 현재 문의가 없는 상태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뚝 떨어진 매출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여기 있죠. 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오세요. 가까운 데서나 아니면 구내식당을 많이 가셔서. 실제로 강원 경제를 받쳐온 자영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강원도 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5천 명. 2019년 20만 8천 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폐업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2만 2천 명대에서 2만 7천 명대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 2월 2달에만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줄 폐업이 이어졌던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금 폐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조기 집행 등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힘든 때 상을 맞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같은 거를. 끝모를 경기 침체 속 강원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국장님, 저 영상에서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춘천 같습니다. 네, 우리 도청 앞에 명동 상가입니다. 최근에 명동이나 어디 지하상가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네, 자주는 아니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시면서 어떻든가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감은 있습니다. 체감하시고 계시죠? 네. 예. 코로나 시기로 시작된 내수 불황이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 일반 음식점이 몇 곳이나 폐업을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전체 2023년 1년 기준으로 네. 25,506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점이 5,616건이고요. 네. 이 중에서 또 일반 음식점은 2,700건 정도 네. 됩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장님 자료가 없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자료를 구하셨네요. 제가 자료 행안부 통계를 보면은요. 3,176곳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의 2,187곳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내수 불황이기에 온전히 우리 이 경제국의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이 도내 소상공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데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둘째치고 창업 현황이나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탁하신 자료를 아마 네. 실무선에서 네. 생성하지 않고 아끼냐고 안 주신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고 사실 이 과정에서 네. 사실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축출하고 좀 가공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제가 국장님,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받아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서 본 자료나 당연히 뭐 우리 도 집행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 관리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정말 황당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네, 예.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가 매월 1일 매 분기 처음 일주일간 저희한테 쏟아내는 통계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 신폐업 이건 이제 국가 포탈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본부에서 소비자 그 물가지수 동행지수, 네.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선행지수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그렇게 국장님, 네. 그렇게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셨다면서 적어도 우리 도정 질문에서 지금 의원이 필요로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주는 직원은 뭘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소상공인 창업, 폐업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그 시군별로도 물론 통계를 내지만 예. 지금 그 전후로 정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되기 전에 네.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올해 상반기 중에 1,500억을 이미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정자금 포함해가지고 한 200건에 한 420억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해가지고 네. 폐업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폐업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네. 희망 브릿지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체로 폐업이 되면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전체 한 280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코로 패키지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뭐 여러 가지 아는 그런 자료 얘기를 하셨고 또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총괄하는 경제국이 우리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거에서 좀 납득이 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일 지방 방송사와 언론 논지에서도 강원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국에서는 어떠한 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수 부진 외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 정말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요지에 따라서 네. 그 중간 지금 최근 이제 편리함으로 시작되어 있는 배달 앱인데 네네, 배달 앱. 이게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소비자한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식당이나 이렇게 우리가 숙박을 이용할 때 중간 플랫폼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지난 3월에 도민일보에 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원주의 소상공인협회가 거대 배달 플랫폼의 폭리로 인해 단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장님, 식당 점주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10,000원의 음식을 판매하면 요즘 얼마가 남는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예를 남아요? 들어 지금 배달 수수료가 네. 지금 현재 9.8%에서 네. 7.8% 내렸지만 네. 배달 수수료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3%, 네. 배달료 3,500원을 3,400원을 포함하면 한 4,500원 정도가 수수료 나가고 네. 그 재료비 포함해 가지고 시설 운영하기 위한 재비용을 하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좀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우리 소상공인이 배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세세히 말씀을 주시는데 광고비, 수수료, 배달비, 쿠폰비가 5,000원 정도 되고요. 재료비가 한 3,000원 정도, 고정비용 1,200원 정도, 세금에 거기서 1,000원을 떼고 나면 한 200원 정도를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민이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들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욱 적자 폭은 커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네. 있습니다. 저 네, 기사 그- 이후로 네. 저희가 4월 30일 시군과 같이 긴급 대책 회의를 했고요. 네. 현재 이거에 대한 좀 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본 게시글은 도내 지자체에서 체인 분식점을 하는 젊은 청년이 올린 글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글로써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땡겨요로 주문하거나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글은 맘카페 어디를 가도 작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자체별로 땡겨요, 먹개비 같은 중소 앱들과 협력하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네, 현재 7개 시군이 네. 땡교하고 먹개비를 통해 네. 가지고 그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은 네.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보였던 그 기사에서 나왔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배달하시는 분을 라이더라고 하는데 라이더 분들이 가맹업주를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원주 같은 경우는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주시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할인 쿠폰, 그다음에 홍보비를 뭐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나머지 빅3 중 하나 우리 강릉도 추경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홍천, 태백, 정선, 양구 등 후발주자들도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정이 좀 이제는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축산부하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달료를 좀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농림부에서는 먹개비하고 땡교를 주문했을 때 네. 2만 원 이상 3번 주문했을 때는 나누는 쿠폰을 할인. 줍니다. 아, 그래서 이건 쿠폰을.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홍보 대책 수단이고요. 이거에 비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 네. 드리고요. 젊은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말입니다. 자연스레 우리 공동화로 소멸되어가는 지자체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달 플랫폼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우리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한 부분이 배달 문화거든요. 네. 사실은 음식점이 2021년까지는 폐업률 1순위였는데 네. 지금 소매업이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구가 적다는 의미인데 이거에 한 일편이 배달앱을 시키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네.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분들을 시내로 네. 이끌고 직접 소비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좀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관광 1번지인 강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국장님, 남은 하반기와 다가오는 26년 경제국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전반 현안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김진태 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앞선 경제국장과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우리 적경지역 상권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부대 해체로 인해서 상권 붕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국방부가 지원한 장병 특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23년도에 시행된 본 사업은 장병들에게 13,000원씩 23년도에 9번, 24년도에 14번을 시행해서 특식을 먹는 장병들도 좋아했고 또 적경 지역의 상권마저 살아나는 지역 상생에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부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14번에서 4번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4번은 월 1회도 사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사님, 이 사업은 온전히 국방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지사님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의 풍부한 영향력으로 국회와 국방부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사업을 복귀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참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네. 조금 그 국방부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장병들 뭐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예산을 그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지만 우리 적경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절절한 사업이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사님께서 추진해주신 적경 지역 발전 특별회계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주신 것은 참 다행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다소 규모가 크지 않는 장병 특식 사업도 다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과 또 이번 도정 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촌 활력 촉진 지구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원도가 농촌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경우 우리 지역 농민들은 그간의 농지 규제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이 이번 특례로 인해 많은 절대 농지가 해결될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농민들께서는 자치도의 특례 정책에 만족을 못함은 물론이고 큰 실망감만 표출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 활력 촉진 지구라는 어렵게 확보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한시 특례로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데 남은 2년 동안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도민들에게 와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집행부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개정할 때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타협안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농림부에서 이걸 도저히 그냥 주기는 싫으니까 그러면 어떤 좀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
농촌활력 촉진지구라는 거를 또 이거를 이제 구상을 했더니 그것도 총량을 정해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겠느냐. 거기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4,000헥타르 이거를 좀 사실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4,000헥타르 1,200만 평 그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게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때 당시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 이제 한번 멋지게 시행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이게 시군의 이 요건이 조금 복잡하고 처음 해보던 거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인제 같은 데서는 철원 같은 데서는 이걸 잘 활용하는데 다른 데서는 여길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군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그 중에 가장 큰 요건인 만평의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다행히 법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법을 만들 때 도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 우리만 가능하다는 잘 얘기죠? 이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조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화천의 박대현 의원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최소 면적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 조항을 보면 이제 그 강원특별법 50조 제4항이 독소 조항이 돼버린 것 같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 활력 촉진 지구 내라는 단서 조항을 좀 이것을 삭제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우리 지사님한테 아주 실질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아도. 그렇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서 시군별로다가 농지 특례 활용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사님이 뭐 우리 도조례로도 그건 가능하다라고 그런 답변을 주셔서 뭐 이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그냥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맞아요. 했으면 네. 좋겠는데 농림은 무슨 농촌활력 촉진지구, 산림을 풀려면 무슨 산림이용진흥지구 이거 명칭 이거 이름 외우기도 힘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농민들이 다 따라서 시군에서 맞춰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참 지루한 협상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의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요건을 되도록 저희가 이런 거를 이 종합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네.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 참가해서 마치 무슨 예타 심사하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리는 맨날 중앙정부에 왜 예타 안 해주냐고 하면서 시군에서 올리는 거를 우리가 또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이 농촌 활력 촉진 지구만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네.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도 1헥타르 이내에서는 우리 도에서 해제를 할 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것에 의한 활용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또 독려하고 해서 원래 할 수 있었던 1헥타르 미만의 이것도 좀 더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지사님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로서 자치도의 권한 이양을 위해 남은 기간 더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 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